민주당이 전당대회 2일차인 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무대에 올라 해리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 강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함정 수사를 펼쳤고 관심을 보인 100여 명 중 약속 장소에 나타난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주민들의 의료부채 1억 달러를 탕감합니다. 주민 약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다음 달 추석맞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인기가수 공연 등 푸짐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2일차인 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언하면서 해리스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제도 화려한 연사들이 출동해 해리스에 대한 확신을 얘기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2일차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대의원 롤콜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 힐러리 전 국무장관 등을 내세워 큰 관심을 끌었던 민주당은 이날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무대에 올려 전당대회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대표 진보 정치인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이어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엠 호프가 연단에 올라 인간 해리스에 대한 이야기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전대의 대미는 오바마 부부가 장식했습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미국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을 치켜세우고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은 새로운 장을 열고 더 나은 이야기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횃불은 넘어갔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민주당과 미국을 이끌 지도자의 자리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명확한 지지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 선언과 전 현직 대통령 지지를 얻어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2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격전지인 미시간주를 찾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방치로 전 세계의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범죄가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대선 승리 시 불법 이민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디트로이트 외곽 소도시 하웰의 경찰서 앞에서 유세 행사를 열고 이민자 범죄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있다면서 이들은 기존의 사악한 범죄들보다 아마도 더 사악한 범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범죄가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작년보다 72% 줄었는데 수도 카라카스의 범죄자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우리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 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낮아졌는데 그 역시 미국으로 범죄자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미국 전역의 강력 범죄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은 이전에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강력하게 지지한 뉴욕시 법규 탓에 추방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임기 첫날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범죄자 외국인을, 모든 범죄자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세가 당초 발표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했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고용 수정치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예측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당초 발표된 수치보다 30%나 감소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부는 오늘 비농업 고용을 종전 290만 명에서 81만 8천 명 줄어든 208만 2천 명이라고 수정 보고했습니다.
첫 발표 당시 수치 대비 70%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는 어제 정부의 고용보고서 수치가 현재 발표 대비 최소 6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골드만삭스는 최대 100만 명까지도 내다봤습니다. 1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노동시장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리고 심각하게 냉각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확정치는 내년 2월에 발표되는 1월 고용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는 월가에서는 비컷 기대가 여전합니다. 고용수정치 발표 직후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69.5%로 봤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도 지난 19일 24%에서 30.5%로 높아졌습니다. 패드워치는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낮은 연 4.25%에서 4.5%일 확률을 44.5%로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는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낮은 연 4.25%에서 4.5%일 확률을 44.5%로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차례 FOMC가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 한 번 이상은 비컷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고용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처져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할 최근 노동시장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국의 유명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 강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미국인 영어 강사 A씨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과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며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행동했다기엔 치밀했고 학원에 취업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함정 수사를 펼쳤고 관심을 보인 100여 명 중 약속 장소에 나타난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서밋카운티 셰리프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한인 마크 킴씨 등 3명을 아동 매춘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김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씨 등 미성년자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이들은 서밋카운티 법집행기관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밋카운티는 관내 미성년자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콜로라도 수사국, 콜로라도 검찰, 서밋카운티 911 센터 등과 함께 합동 잠복 수사를 벌였습니다. 잠복 수사팀은 인터넷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는 이들과 접촉해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0명이 관심을 보였고 이 중 10명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의사까지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합동수사반은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 15일 성매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김씨 등 3명은 현재 서밋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주민들의 의료부채 1억 달러를 탕감합니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이거나 의료부채가 연소득의 5% 이상인 주민들이 대상인데요. 약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적격 주민 약 5만 명이 의료 부채 일부 빚 전부를 면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먼저 연방 기금 등을 활용해 주요 헬스케어 병원에 6,160만 달러를 빚진 17,905명의 주민들과 기타 대출 기관에 3,840만 달러 이상을 빚진 31,748명의 주민을 구제할 계획입니다. 탕감 대상은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이거나 의료 부채가 연소득의 5% 이상인 주민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부채 탕감 대상 주민에게는 19일부터 우편으로 편지가 발송됩니다. 이는 지난달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한 의료비 부채 구제법에 서명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할지 걱정하기보다는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막대한 의료 부채를 갚기 위해 평생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다음 달 추석맞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인기가수 공연 등 푸짐한 볼거리를 준비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월요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28일과 29일 양일간 리치필드 파크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대잔치 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추석 대잔치에는 그룹 SES 출신 바다를 비롯해 K-팝 댄스 그룹 에이머스와 클라우디안, DJ 지원 등이 출연합니다. 또 18명으로 구성된 한국 전통무용단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노래 솜씨를 뽐내는 동포 노래자랑과 K-팝 콘테스트도 개최됩니다. 뉴저지 한인회장배, 씨름대회, 축구대회, 야구대회도 열리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기차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전통놀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추석 대잔치는 K푸드, K스포츠, K컬처, K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이게 되며 모든 인종이 함께 한국의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노래자랑 등에 참가할 일반인 출연자와 밴더 그리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현재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한인회관을 리치필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리스 비용 및 계약 기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이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무인 로보택시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주행 안전에 대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부상을 초래하는 충돌 사고 확률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는 어제 지난달 기준 주당 유료 승차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애리조나주 피닉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유료 운행 서비스는 주당 5만 건이었는데 2개월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웨이모 측은 유료 운행이 진행 중인 도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료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인 델리시티를 포함해 브로드무어와 콜마 등 3개 지역에서 운행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웨이모는 1,480만 마일 이상을 주행한 결과 웨이모 무인 택시는 사람 운전자보다 부상을 초래하는 충돌은 3.5분의 1, 경찰에 신고된 충돌은 사람의 3분의 1 수준으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프로젝트로 시작한 웨이모는 미국에서 700대의 차량으로 유일하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연방정부가 지난 3월 억지 전략을 재조정하는 극비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과 중국, 북한 등이 빠르게 핵 무기를 확장해 나가는데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핵 운용 지침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핵 전략은 4년 정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전자사본도 없고 소수의 국가안보 관계자와 국방부 지휘관에게만 인쇄본이 배포될 정도로 엄격하게 기밀을 관리합니다. NYT는 최근 2명의 정부 관계자가 해당 전략의 수정을 시사했다며 특히 지침엔 중국의 핵무기의 규모와 다양성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9일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맨해튼과 퀸즈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4명 중 1명은 웨스트나일 열 진단을 받았고 3명은 7월 말부터 뇌와 척수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신경 침습성 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에 따르면 맨해튼과 퀸즈,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이 헌혈한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또 시 전역에 모기에서 검출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수치가 전년 대비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6일 기준 올해 5개 보로에서 1286건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는 전년 동기 569건보다 급증한 수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식품의약국은 플로리다주 델레이에 본사를 둔 프레시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사의 오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오이를 섭취한 뒤 감염된 환자가 뉴욕 57명, 뉴저지 19명 등 전국적으로 44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31개 주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125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관련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CDC는 살모넬라균의 진원지가 프레시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사를 비롯해 한 개의 업체가 추가로 확인됐으나 추가 확인 업체의 오이는 유통된 사례가 없어 이번 역학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발열, 설사, 위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은 일주일 내 회복이 가능하지만 노약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시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이 고객들에게 전기, 가스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 의원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콘 에디슨은 경쟁업체인 내셔널 그리드의 2배에 달하는 요금을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레스 의원실이 지난 2년 동안의 요금을 분석한 결과 콘 에디슨은 가스 열량 단위당 맨해튼의 $1, 퀸즈의 92센트, 브롱스의 $1 29센트를 청구하는 반면 브루클린, 퀸즈 일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셔널 그리드는 단위당 퀸즈의 45센트, 브루클린의 54센트의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 에디슨 측은 에너지 공급 요금은 여러 이유로 달라질 수 있다며 유틸리티 운영 방식의 차이, 사용 중인 에너지 발전소의 수, 재산세 및 기업 구조 등 요인이 비용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고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도 높아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